36번 순서 배열인데 굉장히 난도가 있어. 3637, 4142 다 난이도가 있고 굉장히 단어 같은 것도 또 어렵기도 하고 쉽지 않아요.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좀 느린가? Let's assume부터 볼게요. Let's assume. assume이란 단어는 가정하다 라는 뜻이야. assume. 근데 우리 선생님 기억에 21번이었던가? 21번에 assuming이 나오지 않니? 그지? 21번에서도 assuming이 나와요. 이 assuming이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였던 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가정해 본다면이라는 조건으로 조건절이었어요. 조건절. Let's assume. 가정해보자. 대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적어도 some animals 몇몇 동물들이 are capable of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어? 사고하는 것을. 사고나 생각 이렇게 번역하지. 몇몇 동물들이 사고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뭐임에도 불구하고, despite, in spite of, notwithstanding, 뭐라고 알고 있어야겠지. Despite lacking a language. 언어가 없어. 랭귀지가 없단 말이야. 언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뭐 부족한 거지만 언어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애니멀들은 언어가 없어. 그러면 ABC가 이렇게 나왔는데 디스, 디스 다 디스야. 오케이? 그러면 이런 것은 의미하지 않는다. imply, 암시하다, 의미하다라는 뜻인데 이런 것은 의미하지 않는다. 다람쥐가 squares, 다람쥐가 개념이 없어. 개념이 부족해. 다람쥐가. 다람쥐 뭐지? 다람쥐가 앞에서 만약에 a square 이렇게 나온다면 C가 적어도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어, 관사는 여러분 순서 문제를 푸는데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RC 지문 수능을 어떻게 대비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내신 문제잖아요. 그런 거에 초점보다는 전체적인 쌤이 해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순서 문제 그대로 똑같이 나오지는 않아. 당연히 똑같이 안 나오지. 당연히 뭐 어법으로 바꾼다든지. 선생님 생각에서는 여기서는 지칭 추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지문은 지칭 추론이 나올 것으로 보여. 내가 이거 지금 동영상 찍고 있거든. 나중에 보자. 이게 진짜로 지칭 추론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근데 이제 정답부터 말하면 C가 정답이고 C가 먼저 나와야 돼. 이 디스가 가리키는 말은 뭘까 그러면 앞에 나왔던 언어 없이 생각할 수 있다고. 언어 없이 동물들이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런 점이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컨셉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possess 이것은 이제 have죠, have. they가 복수라서 have로 바꿀 수 있겠어요. 이 s가 붙었다고 해서 이게 뭐 그냥 s 붙은 게 아니라 이 단어 자체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 possesses 이렇게 s가 붙으면 es 붙이는 그런 동사야. 어쨌든 그들이 컨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 생각이 있다며. 생각을 할 수 있다며. 사고할 수 있다며. 언어 없이도. 그렇다고 해서 개념이 있는 건 아니야. 아, 어렵죠. 생각이랑 개념이 지금 다른 거예요, 지금. 생각은 할 수 있어. 이런 거지.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점프해서 가야지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이게 나무가지라는 거고 뾰족뾰족하고 갈색이고 그다음에 나무는 나무에 나뭇가지가 있는 거고 이건 개념은 없어. 개념은 없는 건데 생각은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다시. 이게 의미하진 않아. 반드시 의미하진 않아. 얘네들이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 이 for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말할 거야. 전치사가 아니야. 전치사가 아니야. 그러려면 전치사 거면은 some, so, so 이게 주어인데 maybe 동사고 non-conceptual 이것이 보어인데 보어가 보어가 다 나왔는데 이 for이 왜냐면 그럴까? 그럼 다시 얘네들이 개념은 없다며 왜 그럴까? 몇 가지 생각, 사고의 형태라는 것은
비개념적이기 때문이야. 몇 가지 사고의 형태는 개념이 없는 거야. 비개념적인 거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개념을 갖고 있다고 의미하진 않아. 반드시. 그러니까 반드시 의미하진 않는 거니까 개념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개념을 반드시 갖고 있는 건 아니야. 개념을 갖고 있다고 반드시 의미하진 않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다람쥐 한 마리를 상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다람쥐 한 마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뭐 중등 영어에서는 이게 뭐 위치니 후니 뭐 이런 거 따졌었잖아요. 사람이냐 사물이냐 따라서. 근데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이미 수능 영어에서도 그때 곰이었던가? 곰이었던 것 같은데 곰이 후로 받았었어. 그치? 수능에서도 나왔었잖아. 기억나지? 응. 사람이 아니어도 후로 이렇게 받는 거야. 다람쥐 한번 의인화를 하든가 뭐 어쨌든 암컷이야 지금. 암컷이라서 쉬가 나오는 거야 지금 뒤에. 계획 중인 다람쥐야. 뭘 계획하고 있니? 방법을요. how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방법이죠. 근데 이 to 부정사에서 이 동사가 get이야. 근데 여러분 get이 얻다, 얻어다 주다, 뭐 시키다, 3형식, 4형식, 5형식 다 쓰이는데 그거 말고도 1형식 자동사로 쓸 때는 가다야, 가다. 오케이? get to the station. 여기에 가다, 여기에 도착하다 이런 뜻이야. 가다라고, 가다. 그러면 이건 가는 방법이야. 가는 방법을 뭔가 계획하고 있는 다람쥐를 상상해 보자. 어디서부터? From A to B입니다. 근데 A가 가지고 B도 가지잖아요, 지금. 가지에서 가지로 가려고 하는 그 가는 방법을 계획 중인 다람쥐를 한번 상상해 보자. 근데 가지는 가지인데 어떤 가지냐면은 그녀가 현재 currently 현재라는 뜻이야. 그녀가 현재 she is now standing on. 그녀가 여기서 그녀가 누구니? 첫 번째 그녀, 이 그녀는 계획 중인 다람쥐입니다. 계획 중인 다람쥐예요. 쌤 이거 지칭 추론 중요하다 했지? 계획 중인 다람쥐야. 뭘 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가지에서 가지로 가려고 하는 그것을 가는 방법을 계획 중인 다람쥐야. 근데 그 다람쥐가 현재 서 있는 가지에서 from the tree in front 앞에 있는 나무에서 있는 그런 가지로 가려고 그 가는 방법을 계획 중인 그 다람쥐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어. 여기 나무가 이렇게 있어. in front 앞에 있는 나무야. 근데 이제 가지가 예를 들어서 가지를 좀 파란색으로 할까? 가지가 이렇게 있어. 나뭇가지가. 여기 이제 여기가 she is currently standing on 그 가지야. 근데 여기 가지로 지금 the tree in front 앞에 있는 나무의 그 가지로 지금 get 하고 싶은 거잖아요. 가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응? 그림이 잘 안 보이냐? 느려. 아주 느려. 응, 이제 나오네. 응.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뭐 그 방법이 이렇게 뛰어서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뛰어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루트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C에서 B로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디스가 가리키는 말은 뭘까? 이 디스가 가리키는 말은 가지에서 가지로 가는 그 방법이에요. 가지에서 가지로 가는 그런, 그 행동이에요. 이렇게 가지에서 가지로 가려고 하기 위해서 원칙상 이 그녀 누구죠? 지금 똑같이 아까 나왔던 두 번째 그녀이고 계획 중인 다람쥐입니다. 뭘 계획 중이지? 가지에서 가지로 이동하려고 계획 중인 그 다람쥐입니다. 그 다람쥐가 필요하지 않아. 개념이 필요하지 않아. 어떤 개념? 가지에 대한 개념이 필요 없어. 뭐도 필요 없어? Nor concept of tree. 나무의 개념도 필요 없고 나뭇가지에 대한 개념도 필요 없는 거야. 얘는 그냥 가면 돼. 점프해서 가면 되는 거잖아. 얘가 나뭇가지는 이런 거고 나무는 이런 거고 이런 개념이 뭐가 필요 있어. 그냥 여기서 여기로 가야지라는 생각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it 가주어 to 진주어가 나왔어. it might be enough. 충분할 겁니다. 충분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녀에게. 이 그녀, 이 세 번째 her. 이게 누구냐? 얘도 계획 중인 다람쥐. 나무까지에서 나무까지로 이동하려고 계획 중인 그 다람쥐를 말한 거야. 세 번째.
그녀에게는 충분하다. 그녀가 가지는 것은 충분해. 뭘 가져? 예를 들어서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능력인데? 생각하는 능력이고 만드는 능력이야. 그러면 어빌리티를 꾸미려고 투부정사가 지금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생각하는 능력, 이미지로 생각하는 능력. 그럼 이제 세미콜론 나왔지. 세미콜론은 그래서 이런 뜻이고 so야 so 한마디로 이미지로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인 거지. 이 make도 to make도 ability를 꾸며주는 두 번째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거야. 생각하는 능력, 만드는 능력 그것만 갖고 있으면 돼. 그것만 갖고 있어도 충분해. 근데 뭘 만들지? 이미지로 생각해가지고 뭘 만들지? 멘탈 맵을 만들게 되는 거야. 지도를 만들게 되는 거야. 머릿속에 그려지는 지도만 만들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건데? Of the tree. 그 나무에 대한 머릿속 지도. 그, 그래봤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 그래봤자 이 나무에서 나무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얘한테는 지금 이렇게 가야지 저렇게 가야지 하는 지도가 있는 것이지. 머릿속에 있는 멘탈 맵이 있는 것이죠. 멘탈 맵을 그릴 수 있는 멘탈 맵을 make 만들 수 있는 ability를 갖고 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근데 그 웨어리 또 이제 맵을 꾸며주겠죠. 관계부사가 그녀가 상상할 수 있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야. 다양한 루트를. 그럼 이때 그녀 네 번째 그녀입니다. 얘도 계획 중인 다람쥐가 되겠죠. 오케이? 다시. 웨얼이 뭘 꾸민다고? 맵을 꾸민다고. 어떤 건데, 이 계획 중인 다람쥐가 옮기려고,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옮기려고 계획 중인 이 다람쥐가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머릿속 지도. 그래서, 다양한 루트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그 머릿속 지도를 만드는 능력, 그리고 생각해서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할 겁니다. 이런 점은 뭐예요? 얘가 개념이 꼭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지. 누가?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옮기려고 계획 중인 다람쥐. 이 다람쥐한테는,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이 다람쥐한테는 개념이 필요 없어. 꼭 필요한 건 아니야. 근데 이런 점이 의미하진 않아, 또. 뭘요? 다람쥐들이 개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심플리, 걔네들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걔네들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얘네들이 부족한 게 아니고 그런 개념 자체가 필요하진 않아. 아니 얘네들한테 그 나뭇가지라는 개념, 나무라는 개념, 이게 뭐 단풍나무니 무슨 나무, 은행나무니 뭐가 중요해 걔네들한테. 그냥 도토리 있으면 장땡이지. 개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얘네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개념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오케이? For this concrete, 구체적인 form of thinking, 이런 생각의 구체적인 형태를 위해서 이런 개념들, 컨셉, 댐이 뭐냐? 이 댐은 컨셉이야. 컨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doesn't imply 의미하진 않는다. 얘네들이 개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단순히 뭘 의미한다? that을 의미한다. 걔네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컨셉이 필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뭘 위해서? 사고의, 생각의 이런 구체적인 형태를 위해서. For us, 우리에게 있어서 to be able to say, 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to be able to say, 말할 수 있기 위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대시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의 동물이 컨셉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Not only, not just, 똑같아요. Not only that, 블라블라, but also that, 블라블라. A뿐 아니라 B도 그러니까 이 그녀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뿐 아니라 그녀가 특정 구체적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도 보여줘야 합니다. 라고 글을 마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나오는 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쉬는요, on animal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그 다람쥐가 아니고
그냥 얘는 on animal을 받는 쉬예요. 다른 쉬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6가지로 지칭 추론을 만들 수 있겠지. 문제화 시켜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고등학교 2학년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지. 여러분 선생님이에요. 예전에, 작년이죠. 예전이 아니고, 작년에 고등학교 2학년 담당 선생님이셨어.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거 작년 거 기출을 보면요. 문제 스타일이 이제 지층 추론 같은 거를 낸다고 보면 2.8점이라 그렇게 높진 않은데 이 지문에서 A에서 F가 가리키는 것을 유사한 것끼리 나눌 때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을 그럼 6개 쌤이 지금 알려줬잖아. 쉬랑 헐. 그럼 이제 이 분류를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poor nation인지 rich nation인지는 그렇게까지 뭐 어떤 다람쥐인지까지는 말을 안 해주더라도 그냥 이거 그냥 없어도 되잖아. 분류를 해라 해서 분류한 것이 옳은 것은 뭐냐 할 수 있다는 거지. 할 수 있어야 돼요. 혹은 그냥 이렇게 뻔하게 안 나오고 그냥 A부터 1번부터 6번까지 혹은 1번부터 5번까지만 해놓고 다른 게 뭐냐 하나만 다른 게 뭐냐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이분이 문제를 어렵게 내기로 좀 소문이 자자해요. 어법상 적절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의 개수 문제 아마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자, 다시 각설하고 돌아와서 이 글의 순서 문제였지만 처음에 뭐였어? 적어도 몇몇 동물들이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봤지. 언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근데 걔네들이 컨셉을,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그래서 첫 문장에서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이 개념을 갖고 있다고는 아닌 거야. 개념을 갖고 있다고 반드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왜냐면, 왜 그 근거가 뭐야? 왜냐하면 생각의 몇 가지 형태는 비개념적일 수 있기 때문이지. 그러면서 한 다람쥐 예시를 들어요.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옮겨려고 계획 중인 다람쥐. 그 다람쥐가 지금 이렇게 옮기기 위해서는 원칙상 이 다람쥐는 컨셉이 필요하지 않죠. 나무나 어떤 가지나 이런 것은 그냥 컨셉이 필요하지 않아. 얘네는 충분해. 이 다람쥐한테는, 이 계획 중인 다람쥐한테는 이미지로 생각하고 머릿속에 그려지는 지도를 만들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충분해. 근데 이런 것이 반드시 다람쥐들 무리 자체가 컨셉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야. 그러면 이 다람쥐는 또 누구냐? 이 다람쥐의 SBT는. 예. 얘는 불특정 다수의 그냥 다람쥐를 말하는 거야.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이동을 계획 중인 그 다람쥐가 아니고 그냥 다람쥐 전체 불특정 다수의 다람쥐들을 말하는 거야. 얘네들이 개념이 있다는 것은 아니야. 그러면 걔네들은 뭐다? 이 대문 뭐냐? 개념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인 생각의 사고의 형태를 위해서 개념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얘네들이 개념을 갖고 있다고, 동물이 개념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우린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고. 뭐뿐 아니라 얘가 생각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떤 특정 구체적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한다. 라고 말을 했고, 이 쉬는 애니멀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달라요. 다른 쉬입니다. 선생님이 계속 지층 추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 전체적인 개념, 주제, 반드시 개념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개념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 동물들이 있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아시겠죠? 37번. 37번은 과학 지문이고 좀 더 어려워요. 좀 더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어부터 많이 안 들어봤던 단어일 거야. 물론 맨 아래에 써져 있어. cartilage. 이 T 사운드가 거의 안 들려. cartilage. 연골. 연골은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아주 극히 중요합니다. extremely. 극히 중요해요. 연골이 극히 중요합니다. 뭘 위해서 중요하냐면, 여기까지. For the healthy functioning of a joint. joint는 관절이고, 관절의 건강한 기능을 위해서는 아주 극히 중요합니다. 연골이요. 특히나 만약 뭐뭐 한다면 그런데 그 연골이, 그 관절이 이때 이 지시사고 여러분들 무조건 저 관절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이 대신 상당 부분 그라고 해석이 많이 돼. 관절 이렇게. 그 관절이 지탱하고 있어. 뭘? 몸무게를. Like your knee. 너의 무릎처럼. 너의 무릎처럼 그 관절이 너의 몸무게를, 체중을 지탱하고 있다면 특히나 더 뭐하다? 중요하다. 연골이라는 거.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골이라는 거 어떻게 생겼고 연골이나 이런 무릎이나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죠. 관절, 알지? 연골, 관절 이렇게 써볼까? 어, 보고 있는 영상 보고 있는 애들 화면을 볼게요. 이제 이런 거 그림 보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관절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이제 여기 하얀색 쪽이 이제 연골이야. 보이니? 이쪽이 연골이래. 그리고 뭐 힘줄도 있고, 활막이 있고, 섬유막이 있고, 뭐, 이렇게 관절, 여기 전체가 다 관절이라면 연골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연골이에요. cartilage. 그다음에 여기 전체가 무릎은 knee가 되겠지. 그다음에 여기 전체 구조니까 관절이니까 이건 joint가 되겠죠. 다시 돌아와서 주어진 글이 뭐였지? 연골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특히나 어떨 때 그 관절이 몸무게를 지탱하고 있을 때. 지탱한다면, 너의 무릎처럼 지탱하고 있다면, 이 bears가 지탱하다, stand 정도가 되겠죠. A가 정답이 될 수는 없어. 스퀴징이 안 나왔거든. 스퀴즈가 뭐냐면 이렇게 쫙 짜가지고 압착해가지고 이렇게 짜다. 눌러서 팍 그렇게 짜다 이런 뜻이야. 스퀴즈 이렇게 기름 짤 때 짜듯이 이렇게 짜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릎이나 연골로 예시를 들면은 이 연골에서 연골 쪽 이렇게 그 윤활액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움직일 때 다리가 움직일 때 이렇게 쫙 짜가지고 이 윤활액이 쫙 퍼지거든. 그런 게 좀 더 나온다. 그래서 스퀴징은 처음부터 나올 수는 없어. 너의 왼쪽 무릎의 연골이 그리고 나서 뭐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뭘 그리고 나서지? drinks it. 흡수한다. 흡수한다 이 단어는 absorbe로 바꿀 수 있어. absorb. 그다음에 뭐 absorb 말고도 suck up. SOAK suck up. 이것도 빨아들이다. 빨아들이다. 마시다 이런 뜻이다. 여기서는 흡수하다라고 해석이 돼. drinks이 일단은. 그리고 나서 연골이 빨아들인다. 아까 연골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죠? 연골이 빨아들인대요. 뭘요? 윤활액을 빨아들입니다. C를 가보자. 상상해보자. 뭘 상상해보자는 거지? 연골이 중요하다면서. 연골이 중요하다며. 상상해봅시다. 잠깐, for a moment. 잠깐 상상해봅시다. 대시라고 상상해봅시다. 접속사고. You are looking into. 네가 들여다보고 있다고. look into. 들여다보다. 들여다보다. 네가 들여다보고 있어. The inner workings. 내부의, inner 하면 내부의, 이렇게 workings. 작동 방식. 내부의 작동 방식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Of your left knee, 너의 왼쪽 다리를요. 그러니까 너의 왼쪽 다리의 내부 작동 방식을 네가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as 뭐뭐 하면서, 여기서 as는 뭐뭐 하면서야.
while처럼 뭐뭐 하면서야. You walk down the street. 네가 거리를 내려가면서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너의 왼쪽 다리를 근데 내 왼쪽 다리에 왼쪽 무릎이네. 왼쪽 무릎에 내부 작동 방식을 네가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자. 네가 쉬프트 움직여 뭔가 옮겼어. 너의 몸무게를 옮길 때 어디서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다리로 옮길 때 그러면 걸을 거면은 한쪽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무게가 옮겨지잖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지잖아. 그때 그 압력이라는 거 on your left knee 너의 왼쪽 무릎에 대한 압력이 is released 풀린다. 그렇죠? 이제 오른쪽으로 갈 거니까 왼쪽 무릎에 대한 압력은 풀리죠. 오른쪽을 와 그럼 생각을 봐 오른쪽으로 디딜 거 아니야 동시에 딛진 않잖아 우리가 그렇게 점프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잖아 그러면 오른쪽으로 옮겼으니까 여기에 대한 프레셔리 압력이 들어가는 거고 왼쪽 다리에 대한 압력은 풀리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거 교묘하게 바꿀 수 있어 오른쪽 다리로 해놓고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오른쪽 다리가 아니라 왼쪽 무릎이야 왼쪽 무릎에 대한 압력이 풀리는 거야 알겠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왼쪽 무릎에 대한 압력이 풀린다. is released. 수동태 쓴 것도 기억하세요. is released. 압력이 풀린다. 압력이 풀린다. release는 방출하다, 풀다야. 근데 이 무릎이잖아. 무릎에 대한 압력이잖아. 압력이 푸는 게 아니고 압력은 풀리는 거지. 수동태를 쓰는 게 맞아. 오케이. 그래서 이제 왼쪽 무릎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야. 이 왼쪽 무릎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지? 왼쪽 무릎에 대한 압력이 풀렸잖아. 그리고 나서 너의 왼쪽 무릎에 대한 연골은 이제 압력은 없어. 오른쪽으로 무게가 옮겨갔으니까. 압력이 풀린 상태야. 그때 이 너의 왼쪽 무릎에 대한 연골은 흡수합니다. 이때 흡수하는 거예요. 연골액을. 윤활액을, 윤활액을 흡수한다고. 빨아들인다고. 앱솔브하고 또 뭐야? 앱솔브에 S 붙여야 돼. 그다음에 suck에도 S 붙여야 돼. suck 이렇게 해야 돼. 빨아들이는 거야. 윤활액을 빨아들이는 거야. In much the same way.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어떤 방식인데? that 스폰지가 이거 똑같이 나오네. 스폰지가 absorbs liquid. 스폰지가 drinks in liquid. 똑같아요. 스폰지가 윤활액을, 그러니까 액체를 빨아들이듯이. 언제? When put in water. 물속에 빠졌을 때, 스폰지가 액체를, 그래서 이게 water이야, 그냥 water. 리퀴드가 액체잖아. 액체를 빨아들인 것과 같은 방식으로 윤활액을 쫙 흡수합니다. 쫙 마십니다. 쫙 빨아들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고. drinks in, absorbs, sucks. 다 똑같아요. 그럼 여기 잠깐 이제 분사구문 잠깐 보면 when 옆에는 원래 주어였던 스펀지가 이시였을 거예요. 스펀지니까 단수입니다. 이수로 바꾸요. 그 다음에 비동사는 현재 시제니까 is를 씁시다. 그 다음에 put을 써서 수동태의 문장이었습니다. in water 그대로 있을 것이고 물속에 스펀지가 풋은 집어넣다고 스펀지는 집어넣음을 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동태가 맞지. when 스펀지 집어넣음을 당했을 때 물에 이런 뜻이야. 그때 when 지우고 it 지우고 is being으로 바뀌니까 지우고 풋만 남는 거야. 원래는. 근데 시간 접속사는 의미상 헷갈리니까 써주잖아. 자주 써주잖아. 그러니까 when put in water 이렇게 남는 거라고. 원래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when 지우고 그냥 put in water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오케이? 그리고 다 써줘도 상관없잖아. When it is put in water 이렇게 다 써져 있어도 상관없잖아. 학교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다 알고 있어라. 그리고 꼭 밑줄 그어놓을 거야.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것이 A, B, C, D, E, F, G, H까지, H, I, J까지의 기호 중에 뭐 하나가 되겠죠. 다시 정리하자. 왼쪽 무릎의 연골은 윤활액을 흡수합니다. 마치 뭐처럼요? 스펀지가 리퀴드, 액체를
흡수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언제? 물에 빠졌을 때 스펀지가. When you take another step, 네가 또 다른 스텝을 밟을 때, 그쵸? 이제 계속 옮겨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하잖아. 이제 다음 스텝을 밟을 때, 다음 스텝을 밟고서 transfer, 옮기는 거야. The weight, 무게를, 너의 체중을 옮기는 거지. Back onto your left leg. 이번에 이제 오른쪽 다리가 아니고 왼쪽 다리에 대한 압력이 풀렸는데, 이제 다시 왼쪽으로 디뎌야 되니까, 너의 왼쪽 다리로 무게가 옮겨질 때, much of the fluid, 그 액체의 much, 상당 부분은 squeezes, 짜냅니다. 아까는 흡수했잖아. 윤활력을 쫙 머금고 있었잖아. 윤활력을 연골이 쫙 머금고 있었잖아. 흡수했잖아.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될래? 이제는 몸무게가 왼쪽 무릎으로 이렇게 옮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옮겨지니까 압력이 쫙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쫙 짜는 거야. squeeze 하는 거야. out of the cartilage. 이 연골에서, 그래서 from이나 out of나 똑같아. 연골에서 이 액의 상당 부분이 짜서 나온다. 이렇게 돼 있지. 이 squeeze는 뭐뭐 하다가 아니고 이렇게 짜서 나온다 정도로 해석해야 돼. 짜서 나오게 된다. 이게 타동사처럼 해석하면 안 돼. 왜냐면 이 액체의 상당 부분이 짜는 게 아니에요. 액체의 상당 부분이 짜서 나오는 겁니다. 수동태는 아니에요. 자동사라서. 그렇다고 해서 타동사도 아니에요. 아니 뭐 액체가 뭘 짜냐? 뭐뭐를 짜는 게 아니야. 액체가 짜서 나온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 자동사잖아. 왜 자동사인데요? 아니 전치사인데 목적어 없는데 자동사지. 자동사니까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이랬어? 물론 스퀴즈가 타동사도 있어. 짜다가 있어. 짜다 뭐뭐를. 근데 이것은 얘가 사람도 아닌데 뭘 짜냐고. 액체잖아. 그냥 액체의 많은 상당 부분이 스퀴즈 짜서 나온다고. 어디서? 연골에서. 왜 연골에서 나오죠? 연골이 아까 다 흡수했다며. 액을. 그러니까 이제 디스퀴징이 나오는 거지. 이 압착이 어디 압착인데? 이 관절액의 이 압착이 어디로? into and out of니까 안팎으로. 안팎으로. 야, 안팎으로가 한국말로 싼 기억이 맞냐? 아, 나 헷갈리네. 야, 이거 유튜브에 들어가는데 이거 무식하게. 안팎으로. 나 맞는 것 같은데? 안팎으로. 아, 맞잖아. 맞지. 안팎으로. 이게 맞는 말이야. 안팎으로. 싼 기억이 맞아요. 안팎으로 이 관절에게 압착이 근데 어디 압박으로? 연골 안팎으로 연골 안으로 또 안으로 쫙 머금었다가 바깥으로 쫙 빠지고 요 안팎으로의 압착이 도와줘 연골이 뭐 하도록 반응하도록 도와줘. 여러분들 자전거에 기름칠 안 하면은 뻑뻑해서 안 굴러가잖아요. 마찬가지야. 연골도 윤활력이 쫙 들어왔다가 또 스퀴즈 해가지고 쫙 나갔다가 이 짓이 이렇게 일어나야 도와주는 거야. 연골이 뭐 하도록? 반응하도록. 어디에 반응하는 것이죠? 반복적인 압력에 walking 걷는 것에 반복적인 압박감 압력에 반응하도록 도와준다고 뭐 없이 부서지는 것 없이 under the pressure 그 압력의 아래에서 부서지는 것 없이 걷는 것에 있어서 반복적인 압박에 반응하도록 도와준다. 그럼 이제 여기 off and on 이 표현이 반복적인이라는 뜻이고 잘 몰랐던 단어일 겁니다. repeat에서 온 거예요. repeatable 하면은 반복적인 이런 뜻이야. repeat, repeat. 뭐 repeat after me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날 따라하세요 할 때 repeat 따라하다, 반복하다 이런 뜻이야. 근데 거기다가 a불이 붙어서 형용사로 반복적인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반복적인 또 좀 더 있는데 repeat에다가 이번에 a를 안 쓸 겁니다. a를 안 쓸 거예요. a를 안 쓰고 repetitive 하면은 이것도 반복적인입니다. 그다음 repeat에다가 또 a를 안 쓰고 이렇게 repetitious, repeat, repetatious다. repetatioous. 첫 번째 이거는 터라고 보통 발음해요. 얘도 마찬가지. repetitive, repetitious 이렇게 발음해요.
좀 특이한 것은 A가 없어. 나도 모르겠어 왜 그런지. 어쨌든 A가 없는 상태고 repeatable은 A가 있어요. 일단 반복적인. 원래 이렇게 A가 있고 그런 걸로 되진 않아. 근데 이제 알아두시라고. 이 글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순서는 뭐 그렇고 이 전체적인 글은 이제 어떻게 연골이 반복적인 이 압박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지 이 윤활 레이거를 어떻게 내고 어떻게 이렇게 압착해서 이렇게 하는지 전반적인 어떤 우리가 걸을 때의 그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한 그런 글입니다. 어떤 주제가 있고 막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생각하는 글이 아니잖아요. 그냥 과정을 설명하는 글이었습니다. 여기 지문에서 쌤이 봤을 때는 어법으로 낼 만한 것들, 뭐 as도 뭐 하면서 as 용법은 하도 많으니까 잘 알아두시고 스퀴즈가 여기서 자동사로 쓰여서 타동사 형태가 아니라는 점, 타동사 형태가 아니라서 수동태가 아니라는 점 알고 계시고 뭐 굳이 낸다면 drinksin이 absorbs, suck 이렇게 될 것이고 뭐 반복적인이라는 어휘, 주로 어휘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어, 그리고 뭐 관련 없는 문장을 하나 띄어놔가지고 관련이 없는 건 뭐냐 이렇게 단순하게 나올 수도 있고 아, 혹은 이 문장이 들어갈 곳이 어디냐라고 문장 삽입으로 바꿀 수도 있고 당연히 뭐 변형이야 얼마든지 된다만 아, 내가 봤을 때는 18부터 45까지 다 범위가 아니고 이렇게 소수 7지문 정도이기 때문에 어떤 단순하게 문제를 변형시켜서 내는 것은 극히 드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가 여러분은 100점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동점자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동점도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다 어법으로 내야 돼요. A부터 J까지, A, B, C, D, E, F, G, H, I, J까지 열 몇 개씩 다 후보로 넣어놓고 단어도 아니고 문장에다 밑줄 짝짝짝 그어놓고 틀린 것의 개수 몇 개냐 이거 문제 나올 겁니다. 어법이든 어휘든 섞어놔서 어법과 어휘를 동시에 내요 또 하나문구는 어법과 어휘를 동시에 내요. 밑줄 친 문장에서 어법이나 어휘가 적절히 쓰이지 못한 것의 개수가 총 몇 개인가 수가 나타. 공부해라 진짜. 괜찮아 아프지 말고 공부해. 오케이. 41번, 42번, 41번, 41번, 42번. 여러분 그 시험 기간이 되면 이제 길어요. 장기간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목금, 토일은 이제 여러분들 시험 공부할 것이고, 월화수, 지금 며칠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목요일 날이 시험이 시작되기 때문에 수요일부터 거의 뭐 긴장, 초긴장 상태겠지. 이 긴 호흡이야. 얼마나 긴지 몰라.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잘 자고, 딱 규칙적으로 자고, 딱 일어나서 공부하고 시험 끝나면 한 1시쯤 될 테니까 밥 먹고 노곤노곤 해질 때 조금 한 1시간 30분 정도 자고 1시간 30분 너무 기나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 자고 잘 이렇게 매번 잘 맞춰서 여러분들 일어나고 이 긴 기간 동안 잘 해야 돼요.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41번 41번 질문 갑시다. Some researchers 몇몇 연구원들은 봅니다. 이거 내가 12월, 1월, 2월 때부터 주구장창 해왔거든. 어? 이거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view A as B. A를 B라고 간주하다. 그래서 view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들. regard, see, consider, view도 있을 거고. think of. 이 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외에도 너무 많아요. 사실. look onto.
그다음에 뭐 루 원투 말고도 뭐 테이크라든지 홀드라든지 이 정도 적어놓을까요? 그 외에도 학교에서 아마 필기를 내가 알기로 해줬다고 들었거든요. 그거 다 외워놓으세요. 알겠죠? 필기 학교에서 해줬냐? 해줬어? 안 해줬어? 10반, 여기 10반 없지? 10반 애들이 이거 필기 많이 해줬다는데, 선생님이. 했던 거 같으니 너가 알아야 돼. 네가 외워야 돼. 내가 다른 애들 거 필기 받아서 또 다시 알려주긴 할 테지만, 직보 때나 이럴 때.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봤을 때는, consider이 이제 예지가 없이도 쓸 수 있는 거라, 그것도 따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지가 없다면, consider로 바꾸면 돼요. 다른 것들은 예지가 잘 생략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직보 때 확실하게 좀 자료 만들어서 선생님이 다시 줄게요. U, A, as, B 이렇게 본다. 몇몇 연구원들은 봅니다. 발화된 발화된 언어를 뭐라고 보냐면은 불완전한 장치라고 봅니다. 그러면 몇몇 연구원들의 생각인 거지 전체의 생각은 아닐 수 있고 이 글을 쓰는 사람의 생각은 반대일 수도 있어. 그리고 이 글을 끝까지 이런 생각을 옹호할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겠지. 이 글쓴이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지? 몇몇 연구원들은 발화된 언어를 불완전한 장치로 본대요. For capturing precise differences. 자, 이 precise 동의어 많이 알아야 될 것으로 보이고 포착하는데 차이점을 근데 정확한 차이점, precise 정확한 차이점을 capturing 하는 데 있어서 불완전한 장치라고 본다고. 발화된 언어라는 것이 정확한 차이점을 포착하는 데 있어서는 불완전한 장치라고 본다. precise 동의어는 exact. 더 여기서 중요한 것은 accurate. 정확한 exact, accurate. 이렇게 정확한 차이를 포착하는 데 있어서 불완전한 장치라고 발화된 언어를 본다는 것이죠. 간주한다는 것이죠. regard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시라고 생각하는데 numbers 숫자가 나타내 준다고 뭘요? 언어를 나타내 주는데 어떤 언어? 어떤 묘사의 언어, 중립적인 언어, 가장 중립적인 언어. 숫자라는 것이 가장 중립적인 언어고 뭔가 편견이 들어가지 않다는 말이잖아. 뉴트럴이. 그지? 중립적인 말이. 숫자라는 것은 중립적인 묘사의 언어다. 숫자라는 것이 가장 중립적인 묘사의 언어를 나타내 준다라고 생각한대. 누가? 몇몇 연구원들이. 그리고 발화된 언어, 그냥 말로 하는 그런 언어는 아주 incomplete, 아주 incomplete, 불완전한 장치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하지만 숫자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 그러면. 숫자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포지티브하게 보고 있고, 뭐다고? neutral. 아주 중립적인 거다, 이거는. 중립적인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이라고 나왔지. 그럼 이 글의 화자는 숫자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숫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however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정답이 include인데 이게 대의가 숫자거든. 여기도 이제 지심 수출은 중요하거든. 숫자는 포함하지 못한다 정보를 그래서 이게 include가 아니고 반대말이나 제거하다 정도로 해석을 해서 정답이 B번이 됐어요. 그래서 include가 아니고 정답에는 eliminate가 정답이에요. eliminate 제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정보를 제거해버린다. 숫자는 정보를 다 앗아가버린다. 제거해버린다. 이렇게 나왔고 비슷한 단어로는 read, get, rid, of라는 수거처럼 쓰이는 제거하다도 있고 remove도 있고요. 제거하다. 그다음에 purge 또 제거하다.
그다음에 take away, take away, take out.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이 정도만 적어 놓읍시다. subduct까지만 적자. subduct, subduct. 이것도 제거하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어요. 뭐, 우리 어떤 친구가 exclude도 말을 했었는데, 배제한다. 정보를 배제해버린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include의 반대말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이것을 eliminate로 바꿔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정보를 제거하는 것, 정보를 또는 배제하는 것, 나머지는 다 동의어고. 그러니까 이게 include 자리를 혹은 비어놓긴 칸 쳐놓고 여기 들어갈 말 중에 가장 적절하지 못한 건 뭐냐? 뭐 가장 적절한 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봐서 이런 것들이 후보들로 다 들어가고 다른 단어 하나 넣고 뭐 문제 내겠죠. 된다면. 그래서 정답은 이제 B였는데 끝까지 다시 봐보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것은 숫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숫자는요 다 말해주지 못해.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이 예를 들자면은 어떤 애는 어, 어떤 애는 79점인데 2등급이에요. 어떤 애는 71점인데 아니지 79점이면 3등급이네. 3등급이야. 71점인데서 3등급이야. 근데 걔네는 같은 3등급이잖아. 근데 숫자는 다 말해주지 않잖아요. 그 아이들의 어떤 고생과 어떤 모든 것들을. 아니, 세급하시 고생해서 맨날 공부했을 때 1등급 나왔는데 수능 때 예를 들어서 3등급 나왔어. 그 3등급이라는 숫자는 다 말해주지 못해. 그 사람들의 고통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그런 글이야, 이 글은 지금. When our language of description, 우리의 묘사의 언어라는 것은 이 언어가 바뀌었어요. 바뀌어질 때, 숫자로 바뀌어질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를 묘사하는 우리만의 언어가 숫자로 변형되었을 때, we do not move toward.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다. 더 greater한 accuracy. 더 greater한 엄청나게 훌륭한 그런 정확성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렇죠. 선생님 말이잖아. 부정적이니까 숫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아까는 precise라는 정확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번에는 accurate에서 온 accuracy라는 요 정확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럼 정확성이라는 단어는 또 precision이 있죠. precision 이렇게 이것도 정확성. 그다음에 아까 exact 잠깐 나왔었죠. exactness가 있습니다. exactness 이것도 정확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numbers 숫자는 are no more appropriate 적절한 이 세계의 description이 아닙니다. 이 pictures라는 단어가 그림인데 뭐 description 묘사 계속 description이 계속 나왔거든 아까부터 여기도 description 나왔고 여기도 description 나왔고 이 description이 한마디로 이 세상의 묘사 적절한 묘사가 아니다. 적절한 그림이 아니다. 숫자는 이 세상에 대한 적절한 그림이 아닙니다. 더 이상. 오케이? appropriate, 적절한. 이 적절한이라는 단어는 좀 많아요. right, 적절한. 음흠. 그리고 그 외에도 suitable, suitable. 이것도 적절한. 그다음에 또 proper, 적절한. 그리고 apposite. 이 A로 시작하는 apposite. 이 단어가 적절하니. 근데 비슷하게 생긴 OPPOSITE, 아퍼짓이 있습니다. 이건 반대의라는 뜻이에요. 반대의. 오케이? 아퍼짓. 아퍼짓만 보면 쉬워. 네. 아퍼짓. 이렇게 써도 이것은 적절한이라는 뜻입니다. 적절한. 네. 아퍼짓은 반대의라는 다른 뜻이에요. 잘 알아두세요. 괜찮아. 이거 잘 적어놔라. 아프지 말고. 다시. 그러면 이 세상에 적절한
그림이 아니다. 적절한 묘사가 더 이상은 아니다. 뭐보단요? 말, 음악, 그림 이런 것보다는 숫자가 다 적절한 것은 아니다. while이 나왔어. 이때 이 while은 뭐뭐이지만 이런 뜻이야. 뭐뭐이지만 useful 그러니까 유용하지만 for specific purposes 특정한 목적에는 유용하지만 그럼 is는 예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은 인구조사를 가져온다든지 이 census가 인구조사야. 인구조사를 taking 가져온다든지, 그 다음에 income, 수입을 수입 분포, 수입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분배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쓸 때는 당연히 숫자가 유용하죠. 아니, 어떻게 인구조사 하는데 숫자를 안 쓸 거야? 인구 자체가 숫자인데, 그거를 당연히 써야지. 그렇지만, 유용하지만, 숫자라는 것은 정보를 배제시키고 있고,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있고, 정보를 제외시켜버리고 제거해버리는 거야. of enormous value. 엄청난 가치의 정보를 배제하고 있는 거야. 숫자는 다 나타내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B였고, 이 데이가 가리킨 말은 숫자입니다, 숫자. 그리고 여기서 어법상 하나 더 보면 while 뒤에는 이 day라는 주어와 시제 볼까? 시제가 현재네. are야. day are라는 주어 동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접속사는 그냥 의미를 더해주기 위해서 써준 것이고 day는 똑같으니까 지운 거고 being으로 바뀐 거고 나머지 useful for specific purposes까지는 다 써준 겁니다. 그래서 while은 또 접속사라서 남겨준 것이고요. 이거 분사 구문이에요. 오케이? 다 써줘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고 하남고 특징 중에 하나가 밑줄친 while useful은 while they are useful이었다. 뭐 while it is useful이었다. it is면 안 되겠지. they are이 맞겠지. 뭐 어찌됐든 여러 가지 변형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어법 설명하는 거 윤술중 스타일 알잖아요. 그죠? 모르냐? 뭐 어법을 이렇게 풀이해 놓은 거야. A부터 A, B, C, D, E, F, G, H 정도까지 한 7, 8개를 쫙 써놓고 이 글에 대해서 어법상이나 내용상이나 어휘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풀이를 해. 지들이. 그래서 이게 맞았냐 틀렸냐 판단하게 하고 개수 문제로 낸다. 뭐하다 그랬지? 그러면 이제 예시 들어야지. 뭔 예시를 들을까? 이때부터. 예시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 문장 삽입이 나온다고. 예시 지문들은 for example 이 예시가 어디 들어가야겠냐? 물어봐. 혹은 앞뒤로 물어봐. 예시가 나온 for example 앞뒤로 물어볼 수 있어. 왜냐면 이 예시가 나왔으니까 이런 문장이 여기 들어가야겠구나. 오케이? 미래의 삶 of young student니까 어린 학생들의 미래의 삶이 be tied to 묶여 있고 매여 있어. 그들의 점수에 매여 있다. 국제 단위, 그러니까 국제가 아니고 이건 전국이니까 전국 단위의 시험.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의고사 말하는 거잖아. 전국 연합 모의고사. 그런 전국 단위의 시험에 그들의 점수에 묶여 있는 거야. 다시 어린 학생들의 삶이라는 게 미래의 삶이라는 것이 묶여 있어. 점수에 묶여 있어. 전국 단위로 보는 그 시험에 한마디로 수능이겠네요. 이 수능 시험 점수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1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날 갑자기 미친 듯이 설사하면, 미친 듯이 아프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컨디션 조절 잘 해야겠지만서도 하루의 시험으로 다 막 결정되니까 얼마나 이 숫자라는 것이 정보를 못 담고 있는 겁니다. 정보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In effect. 이거는 이제 in fact랑 똑같은 거야. In fact, 사실상 자, 웨더가 문장을 이끌면서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depend에 s가 붙어 있는 거예요. 수일치. 잘 보세요. 이게 뭐 코스트가 이게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웨더가 주어라서 그런 거야. 그들이 누구니? 영 스튜던트겠죠. 어린 학생들이 계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뭘 가지고서 그들의 교육에 있어서 계속 컨티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디서 교육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얼마의 비용으로 어떤 비용으로 그들이 교육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달려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게도 어디에 달려 있냐면 depends on 한 줌의 핸드풀이라는 뜻은 한 줌의 이런 뜻이고 한 줌의 굉장히 부정적이죠 여기서 한 줌의 숫자 굉장히 시니컬한 단어입니다 지금 한 줌의 숫자에 달려 있다. 그들이 어디서 공부를 계속하고 어떤 비용으로 공부를 계속하고는 한 줌의 숫자에 달려 있다. 어디서 공부를 해? 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공부를 해? 뭐 저기 밑에 뭐 제주 대학교에서 공부를 해? 그거는 뭐에 달려 있다? 한 줌의 숫자에 달려 있다. 걔가 1등급이면 서울대에서 공부하는 것이고 1등급이 아니면 다른 데서 공부하는 것이고 어떤 비용이 들지. 그러면 국립대학교가 싸요. 한 5배, 4배, 많게는 7배까지 싸요. 그 뭐라 하니? 등록금이. 어떤 비용으로 들지, 어디서 공부할지, 심지어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다 숫자에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한 줌의 숫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숫자라는 것은 account for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explain입니다. explain.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이 숫자는 설명해주지 못해. 그 학교의 퀄리티를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그들이 뭐 해왔던, 다녀왔던 학교의 퀄리티를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Whether they have been tutored. tutor는 T-U-T-O-R, tutor. 이게 이제 개인 교습하다 이런 뜻인데 개인 교습하다인데 이 학생이 개인 교습을 받아온 거죠. 그들이, 이 학생들이 개인 교습을 받아왔는지, 그다음에 지지를 해주는 부모님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시험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그럼 이 목적어가 지금 account for의 목적어가 quality가 있고 또 whether SV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시요. 학교의 퀄리티 설명해 주지 못해. 그들이 다녀왔던, 여기 못간대 생략돼 있겠지? 여기 생략되어 있겠죠, 못간대가. 그들이 다녀왔던, 그들이 출석해왔던 학교의 퀄리티, 그거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개인 교습을 받아왔는지 아닌지 설명해 주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지지를 해주는 그런 부모님이 있었는지 아닌지 설명을 못 해주고, 시험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설명을 못 해줍니다. 기타 등등에도 설명을 못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putting aside, 뭐뭇을 제쳐두고, put aside가 제쳐두다야. 분사구문이지. 제쳐두더라도라는 양보에,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the many ways, 많은 방식은 제쳐두더라도, 어떤 많은 방식인데, 어, 통계적인 결과가 can be manipulated. 조작이 될 수도 있어. 통계가 조작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많은 방식을 제쳐두더라도 방식이 있어. 어떤 방식이 있어? 사람들의 삶을 바꿔버리는 방식이 있다는 거야. 어디로 바꿔버려? 숫자로 바꿔버려. 사람들의 삶을 숫자로 바꿔버려. 야, 너는 잘했어. 1등급이야. 너는 2등급이야. 이게 숫자로 바꿔버리는 거지. 그 사람의 인생을 또는 삶을. 사람의 삶을 숫자로 바꿔버리는 것이 도덕적으로 인슐레이팅한 많은 방식이 있습니다. 야, 조작될 수도 있지만, 야, 통계가 조작될 수도 있어. 그렇긴 하지만, 그건 다 제쳐두더라도, 사람의 인생을 숫자로 바꿔버린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인슐레이팅, 뭔가 막힌 거야. 도덕적으로 차단당한 거야. 자, 인슐레이팅이라는 단어를 쳐보면, 뭔가를 이제 막다라는 의미거든요. R이 아니고 L이다. insulate. 이게 뭔가 방어하다, 뭐 shield의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shield. 절연 처리를 하다, 방음 처리를 하다, 방음 처리를 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벽이 뭔가 방음 처리가 되어 있으면 다른 소리가 일로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막아주는 거거든. 방어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가 이제 shield의 의미가 있어. insulate가 이거 이렇게 보지 말고 네이버 바로 보면은 insulate 보면은 방음 처리를 하다, 절연 처리를 하다,
불쾌한 경험이나 영향으로부터 보호 처리를 하다 쉴드의 의미가 있어. 이 쉴딩으로 뭐 바꿀 수는 있겠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 소린지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왜 모럴리가 왜 이제 밑줄이 쳐져 있는 거냐면은 사람들의 삶을 사람들의 삶을 숫자로 바꿔버리는 것이 도덕적으로 방어를 해주는 방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도대체 도덕적으로 어디서부터 뭘 방어해준다는 걸까? 이런 말인데,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어. 우리 지금 강원도 산불 엄청나게, 경상도냐 어디냐, 산불이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근데 그러면 보통 산불이 나면은 누가 몇 명 죽었습니다. 땅이 얼마나 탔습니다. 재산 피해가 뭐 몇 억이에요. 숫자로 짜자작 보여주잖아. 마치 보고서처럼. 근데 그렇게 우리가 그걸 보면은 아, 그랬구나 정도로 말아요. 이게 숫자라는 게 그런 거야. 숫자는 정보를 다 담고 있지 못해. 숫자는 그냥 몇 명이 죽었구나 라고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도덕적으로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책임으로부터 우리가 책임을 면하게 해준다 이 말이야. 이 말이 지금 다시요. 사람들의 삶을 숫자로 바꿔버린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막아준다. 이 말이 뭐냐고? 도덕적으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 말이야. 숫자로 보면 그냥 죽었구나 몇 명이. 재산 피해가 몇 억이 났구나 정도일 뿐이야. 보고서처럼 마치 우리가 이거 읽게 되게 되면은 어떤 사건의 100%로 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그랬구나 정도로 도덕적으로 차단당하는 거야. 도덕적으로 그런 책임으로부터 차단당하는 거고 방어를 해주는 거야,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 있게끔. 그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냐면은 21번 유형이 뭔지 알아요? 밑줄 친 부분에 의미한 바가 뭐냐라고 나오는 게 21번 유형인데 여기를 밑줄 쳐 놓을 거야. Turning people's lives into numbers is morally insulating. 이 말이 말하는 게 뭐냐?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도덕적인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말이 뭐예요? 도덕적인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뭔가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게끔 해준다. 왜? 숫자는 모든 것을 담고 있지 않으니까. 숫자는 다 말해주지 않으니까 우리한테. 근데 내 친구가 엄마 아빠가 이 산불로 돌아가셨다고 쳐보자. 아, 물론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그냥 과수원이나 뭐 이런 거 다 타버리고 뭐 평생을 읽었던 과수원이 다 날라갔어. 집도 다 타버리고. 근데 좀 더 MSG 쳐서 돌아가셨다고 쳐보자. 근데 너네들은 그냥 뉴스에서 그냥 몇 명이 죽었다더라. 끝이야, 그게. 근데 도덕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그걸 이벤트를 다 알고 있으면은, 와, 이거 진짜 큰일인데, 라고 더 생각하게 되고, 더 뭔가를 하게 되는데, 숫자라는 것은 우리로부터 그 도덕적으로 is insulating, 보호를 해준다. 도덕적으로 보호해준다는 건 뭔 말이야, 도대체? 쉴드라면서, 이게. 이게 쉴드라면서. 근데, 뭔 소리지? 내가 뭔가를 책임지지 않아도 돼. 왜? 숫자는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 않으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 애들이? 어렵지. 어, 좀 문제 어려워요. 통계는요. 범죄에 대한 그러니까 통계는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숫자입니다. 범죄에 대한 통계, 집이 없는 거, 노숙자들, 이런 것에 대한 통계, 또는 질병의 확산에 대한 그런 통계는 아무것도 말을 해주지 않는다.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우리는 읽을 것이죠. 통계를 읽어내요. 숫자를 읽어냅니다. 보고서처럼 읽어냅니다.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멀리서요. 우리 경상북도 안 가잖아요. 산불이 나든 말든 그냥 어차피 다 잊혀질 거야. 어차피. 어. 멀리서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서로서 그 통계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요, 허락해주죠. 우리가 뭐 하도록 허락해주냐면은 벗어나도록 해주는 거야. 여기서 나왔지. 바로 동요되는 것 없이, 동요되는 것 없이 벗어나도록 허락해준다. 근데 여기서 또 뭘 벗어나는지는 안 알려줬어. 도덕적인 책임이야. 그러니까 아까 모럴리가 나왔고, 도덕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야. 뭐 하는 것 없이, 디스터브드 되는 것 없이, 동요되는 것 없이. 어떻게? 라고 삶이 무너지지가 않아. 그냥
누가 죽었거나 정도로 끝나니까. 동요되는 것 없이 우리가 도망치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것이죠. 책임감으로부터 회피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통계는요, 인간입니다. 어떤 인간이에요? 뭘 가지고 있는 인간이야? 이거 분사구문이네. with 분사구문이고, with the tears wiped off. 그래서, wiped off는 닦다야, 닦다. 근데 눈물이 닦진 않잖아. 눈물이 닦음을 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ed 쓴 거고, 어떤 인간이라고? 통계는요? 눈물이 닦인 인간이다. PP는 이미 완료나 이미 다 해버린 것을 말할 때 PP를 또 써요. 수동도 있지만 수동의 의미, 완료의 의미가 다 있는 게 PP잖아. 그래서 여기 PP 형태가 나왔고 ING가 아니야. 현재 분사가 아니고 과거 분사고 눈물이 닦인 인간이다. 이미 다 닦였어. 더 이상 닦을 것도 없어. 눈물이 닦인 인간이다. 이것도 사실 21번 유형으로 나올 만하지. 지금 다 약간 비유잖아. 비유야, 비유 지금 싹 다. quantity 아니 quantify 수량화해라 명령문이네요. 수량화해라 한마디로 숫자로 표현해라 이런 표현이에요. 뭘 가지고서? with caution 주의를 가지고서. 왜냐면요, 왜 주의를 가지고서 숫자로 표현해야 되는데요? 왜 주의를 가지고서 quantify 수량화 시켜야 됩니까? 숫자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으니까요. 정보를 배제하고 있다고 했지 아까. 정보를 배제하고 있다고 했어. include가 아니었고 exclude나 다른 eliminate나 이런 뜻이었죠. 어디였어? 어딨어? 여기 있네. 그지? 숫자, 데이 숫자입니다. 숫자, numbers는 information을 배제한다. 정보를 배제한다. 엄청난 가치의 정보를 제외시켜버리고 exclude 해버리고 eliminate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이 이 글의 제목은 numbers don't tell us everything.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 넘버스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정답이 또 include가 아니고 exclude나 또는 뭐 eliminate나 purge나 뭐 remove, get rid of, 또 lead 뭐 이런 단어들로 볼 수가 있겠죠. 서브덕트도 있었다, 그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쌤 생각했을 때는 오늘 이것도 또 동영상 올려줄 테지만 모의고사 지문을 선생님이 강의해 준 것을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듣고 이 전체적인 흐름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어법상으로도 많이 물어볼 거라 상당히 어렵게 나올 겁니다. 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